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국민신문 조영숙 기자님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인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평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늘 국민의 뜻에 항상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생 현장 속에서 늘 애쓰고 계시는 이남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한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최고의 국화축제라고 일컬어지는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군민과 특별히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머리 숙여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군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하면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국민들 앞에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더욱 열심히 소통하며 국민들의 복지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의정 활동에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며 군정 발전과 국민 행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 행정에서 시정 또는 개선이나 추진해야 할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 순서는 관내 빈집 관리 및 활용 계획,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추진 관련 사항,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 대책, 마지막으로 한우 육성 관련 지원 방안 등 4가지입니다. 먼저 관내 빈집 관리 및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민원 봉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서 편하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질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빈집 관리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질문 과정에서 개발을 해야 될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농어촌 공동체과나 인구경제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것을 경청을 하셔서 정책에 입안해가지고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협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 처리 문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한평군 관내 빈집 관리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평군에서는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총 996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996동에서 2023년하고 2024년도에 총 19동을 철거하여 현재 977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빈집은 한평읍이 195, 손불이 138, 신광이 108, 학교가 176, 엄다 93, 대동 22, 나산 113, 해보 58, 오려면 74동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2024년도에 977동의 빈집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빈집 관련해서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 기금 운영 등은 인구 감소 및 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으로 인구 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2021년도 54억, 2023년도 72억, 2024년도 80억 등 총 206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내용들로 보면은 지역개발과의 해보 농토피아 사업에 95억, 농어촌 공동체과의 농촌 유학 지원 사업 사업비 30억, 빈집 활용 기농윤 집 리모델링 사업비에 7억 5천만 원, 또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동안평 산단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비에 80억, 그리고 정책실에서 동안평 산단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 등이 있고, 빈집 관련해서는 이 기금 중 농어촌 공동체과에서 빈집 활용 기농인의 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6억 원 중에서 지금 빈집 관련해서는 극히 지금 미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한평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빈집 상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빈집들, 특히 매매, 임대 가능, 수리, 필요 여부 같은 사항들이 제대로 좀 조사되고 있는지, 또 빈집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려면 이런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디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답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이 2023년도에 완료한 관내 실태조사 빈집의 상태를 1, 2, 3, 4등급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등급은 43동, 2등급은 681동, 그리고 3등급은 79동, 4등급은 193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빈집의 임대, 매매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은 사유재산 관계로 민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빈집 임대나 매매 관련 사항 등 세부적인 재산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우려되므로 중앙부처에서도 빈집 실태조사 결과의 상세 정보를 가리고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빈집 상태가 1, 2, 3, 4등급으로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게 자세한 이 내용들이 지금 없어요. 예. 1등급이면 1등급에 맞는 그 사진과 현황, 예. 임대 가능, 리모델링 가능, 바로 입주 가능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딱 입력이 돼서 사진 한 장을 딱 보면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여기에서 살고 싶다, 저기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바로 연결이 돼서 매매가 가능한지 보면 매매를 해서 하고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정보들이 지금 없는 게 지금 매우 지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제가 저 해남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빈집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빈집의 위치와 크기, 사진들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았고요. 또 빈집 관련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을 현황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도 매매 가능 여부, 임대 가능성, 수리 필요성,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데이터를 구축한 것이 크다고 보입니다. 저희도 빈집 현황 데이터를 자세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 매매나 임대 관련 상세 주소,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 빈집 정보의 공개는 범죄의 악용 우려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초래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과 상충되지 않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군에서도 해남군 사례를 참고해서 빈집 정비라든가 그리고 빈집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에 대한 현황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사업은 인구경제과, 농업정책실, 농어촌 공동체과, 지역개발과 등 다른 실과에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한평군에서 빈집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팀을 운영 중이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 빈집 관련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전담팀이 별도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신설은 어려운가요? 예, 그 부분은 인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같은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농촌마을 빈집 세단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1년부터 작은 학교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전학생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 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또 현재까지 그 108채 빈집을 새롭게 정비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고요. 빈집 부지에 14채의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7월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농촌 개발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또 농촌 공간 개발팀과 농촌 활력팀으로 이 구성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팀인데요. 이렇게 총괄하고 리모델링하고 마을 호텔 조성하고 이렇게 지역의 재생의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면 실과에 나눠진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이렇게 민원인들이 바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개편을 통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 개편은 총무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홈페이지에 빈집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농어촌 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다는 세부적인 사업과 내용, 부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민원실에 지금 비치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바로 민원봉사과에 들어오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이렇게 해서 써서 이렇게 부착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미관이나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한평군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담팀 구성이나 통합관리 체계 구축과 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실감합니다. 지금 당장에 행정에서 이렇게 전담팀 신설이 어렵거나 관리를 하기가 힘드시다면 우리 이장단 협의회나 기농기촌 협의회라든가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해서 우리 한평군에 977개의 빈집을 매매할 수 있는 집,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집, 수리가 가능한 집, 또 철거를 해야 하는 집, 목별로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수리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한 집들은 이렇게 목별 분류를 하시고, 또한 정책을 개발해서 월 10,000원으로 이렇게 한 달 살아보기 주택, 또 10만원으로 이렇게 1년을 한 평서 살아보는 주택, 또 이렇게 신혼 부부들에게 무료로 2년간이고 3년간이고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주택,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입안돼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잘 되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분명히 우리 한평군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고, 또 인구 증가에도 한 몫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 경제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의서도 받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종환 도의원이 평소에 잘 쓴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방법을 찾아옵니다. 또 열심히 하지 않는 공무원은 핑계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법을 찾아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추진과 관련하여서 지역개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인기가 중국 같습니다. 자주 불려나오신 거지?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학교면 사거리 960번지 일원의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농공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산물 가공단지를 만들고 이를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 한평군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예. 사업 내용을 보면 37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32만 제곱미터 부지의 축산 생산 및 가공시설, 테마공원, 체험형 음식거리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22년까지 완료키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평 축산특화 선도지구 조성 사업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73억 2,200만 원을 계획하여 학교면 사거리 인월에 기반시설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 옥토버로부터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였으며 2021년 12월 28일 공사를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괄분 공정률은 64%이며 금년 9월에 2단계 1차분에 대해 준공하였으며 금년 7월에 2단계 2차분을
특수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명암 축산 특화 농공단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컸는데 현재 지금 사업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우려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22년도에 지금 준공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25년으로 이렇게 지금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과 관련하여 상당히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공사 지연 이유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공사 구간 내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추가 사업으로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 1단계 소송 증거 보전 시청으로 인해서 공사 현장 내 사토 반출이 지연되었고 한평 축산물 종합처리장, 해수 처리 시설 및 호남 석재와 분묘 열기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실시 계획상 총 사업비는 263억 2,200만 원이었으나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실정 보고 사항 반영과 물가 변동 금액 반영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가 373억 2,200만 원으로 1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4억 2,900만 원, 현장 여건에 따른 발파 패턴 변경으로 7억 3천만 원, 건설사업 관리 용역 기간 재산정과 연장으로 15억 7,700만 원, 문화재 발굴 및 환경 영향평가 등 용역비가 9억 1,100만 원, 토지 및 지작물 재평가 및 조사 수량 반영으로 60억 700만 원, 지작물 이설 등으로 4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연 사유들이 있는데요. 25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어떻게든지 완료해야 되겠죠. 예, 그 협의 보상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떻게든 25년도 말까지는 예, 완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잔여분 준공 후에 명암 축산농공단지가 본격적으로 지금 운영에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지, 또 주민들 사이에서 준공 이후 본격적으로 지금 운영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큰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또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또한 그 투자 선도직으로 선정될 당시 축산 가공업만 아니라 나비 대축제 등 기존 관광과 관광 자원과 연계된 테마형 관광지를 이렇게 육성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에 관련해서 테마 공원, 음식 특화거리, 산업 관광 플랫폼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들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이 또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내년도 말이면 준공이 되는데요. 음식 특화 거리나 그런 부분들은 그 당초 계획을 수립되었습니다만은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영역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약간 변동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음식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좀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식 특화거리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용역 등의 사전 검토를 통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 음식 특화거리를 테마공원에 포함하거나 아니면 이 음식 특화거리를 좀 축소하고 테마공원을 좀 확장해서 좀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예. 또 가족 단위의 청년층이나 휴식 및 놀이 공간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면 예. 우리 한평군의 멋진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명암 축산특화농군단지대 테마공원이 단순히 한 지역에 이렇게 공원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에 가면 한평군에 정말 손에 꼽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이렇게 목표를 크게 잡아서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 예, 잘 가장 알겠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음식 테마 거리 및 음식 특화 거리 및 테마 공원은 최초 공모 당시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다목적 공간 등 발전 가능성이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아까 뭐 젊은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족 단위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 공원만큼은 우리 명암 특산 농공단지 내에 이렇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주제를 그쪽으로 좀 관련해서 축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 좀 해야 될 것 같다. 예. 또 우리 테마 공원에 와서 뭐 학생들이 체험 학습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도축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1층은 도축장이고 2층은 도축장을 관람할 수 있는 이렇게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층에 가서 이렇게 위생복을 입고 도축한 과정을 딱 지켜보면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서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두루두루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추진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예. 뭐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세히 이렇게 공유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한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중요한 프로젝트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협의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공정 지연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사업 목표에 맞는 가공단지와 테마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 축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자신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민원봉사과와 지역개발과는 과장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세세하게 다뤄야 돼서 우리 팀장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신가요? 아, 팀장님들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도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만 평생 땅을 일구며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이주민들이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거주지와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민 대책은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본 의원은 앞으로도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하여 이주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현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지원대책 수립 근거로는 헌법 제23조 3항, 2023년 9월 실시한 고문변호사 법률 검토, 2019년 9월 체결한 합의각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체결한 합의각서 제4조 1항 문구에 대하여 지금까지 축산과학원은 이주대책 및 생활안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실시는 한평군에서 추진하고 축산과학원은 토지보상 및 국가계약법 등 법적, 제도적 허용 범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과에서 합의각서 체결 당시 진행 과정을 정밀하게 확인한 결과 해당 문구는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립 실시하고 생계, 생활안전대책 등 이주민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한평군과 축산과학원이 공동 노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민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이주민 소득사업 발굴 영역과 보상협의회 운영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이주민이 한평군에 요구한 18개 항목 중 이주민 이자차액 보전 지원조례 제정 등 3건은 완료하였고 군립, 추모공 조성 등 4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면 축산과학원에 요구한 19개 항목 중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영역권 제공, 마을 공동 태양광 설치 지원 등 요구권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사업 시행자인 축산과학원에서 이주민 지원의 소극적임에 따라 우리 군은 이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축산과학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공청회 개최 및 주민 동의 후 군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올해 3월에 그 이주민 이자 차액 보전 등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주민 주택 건립 융자금에 대한 고정금리 지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등의 이주민의 관내 정착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주민 생계 수단을 위한 요구 사항 중에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 가격 인하, 영역권 제공, 마을 공동 태양광 설치비 지원 등의 요구들이 불가하다라고 하셨는데, 합의각서 4조 1호에서는 축산과학원이 이주 지역민 갈등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4조 1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이자 차액 보전 등 지원조례 제정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거주지와 생계 토지를 상실한 이주민의 이주에 따른 주택 건립 융자금 2차 차액 보전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3월 초 지원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주민 2차 차액 보전 등 지원조례 제정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주민 지원대책으로 축산과학원에 요구한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영역권 제공, 마을 공동 태양광 설치비 지원 등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에 근거하여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자계구에서는 이주대책으로 신강명 가덕지구와 함정지구에 이주단지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주단지 공급 예정 가격은 2023년 9월 기준 평당 가덕지구 26만 8천 원, 함정지구 37만 3천 원으로 좀 높게 책정됨에 따라 이주 대표들은 공급 가격을 50% 수준으로 공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사업 시행자 비용 부담 의무 사항인 도로, 산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생활기본시설에 추가 재정 지원을 통한 공급 가격 인하를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축산과학원은 법에서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추가 재정 지원을 불가하며 최종 분양가는 사업 완료 후 총 투입 사업비를 반영하여 확정되면
조성 원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제 원자력 가격 상승으로 인해 현재보다 이주단지 공급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역권 제공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상 협의에서 사업 시행자와 보상 대상자 간 합의로 관련법의 손실보상 요건 완화 및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보상이 가능함에 따라 철거, 시공 가중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분묘이장, 자수, 폐공, 철거 등 영역권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축산가학원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마을 공동 태양광 사업 5메가와트는 이주민 수건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인 축산가학원에 사업량 5메가와트 설치비 74억 원의 마을 공동 태양광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축산가학원은 태양광 부지는 전답이 아닌 자계분의 대체도로 개설 시 발생하는 도로 변면을 제공하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5조 2항에 의해서 가업의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대역 등 초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마을 공동 태양광 설치비 지원은 가업의 구간에 해당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이주민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20년간 48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축산가학원에서 설치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마을 공동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이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그 용역이 마무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컨설팅 용역 추진 상황과 그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주민소득 발굴 컨설팅 용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했으며 용역에서 발굴된 주민소득 사업에 대해 우리 군과 축산가학원에 요구한 사항 및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요구 및 추진 상황입니다. 이주민 2차 차액 보전 등 지원조례 재정 요구권은 재정을 완료하였으며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주민 주택건립에 대한 고정금리 및 임대주택 임대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농촌형 태양광 소형 500kW 설치비 이전 지원 요건은 주무부서의 인구 경제과에서는 군비를 투입한 설치비 이자 지원은 어려우나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이자 지원을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뷰닐하우스 스마트팜 분양 및 임대 요구권은 주무부서인 농업정책실에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원 방안 검토 및 매년 추진 중인 하우스 신축 보수 사업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축산가학원 요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요구권은 앞에 답변 드렸듯이 공급가격 인하는 어려우며 최종 분양가는 총투입 사업비를 반영하여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분묘이장 용역권 제공 요구권은 앞에 답변 드렸듯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축산 등 전문 영역 지작물 조사 및 감정평가 시 해당 분야 전문가 참여 요구권은 지난 9월 축산단체 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한우, 양돈, 양계, 축정별 사육 전문가 3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추후 지작물 조사 및 감정평가 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용역에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특별히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지금 축산농가 폐업 보상 요구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검토해서 폐업 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권 의원님이 판단하기에는 검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축 사육 제한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m에서 500m로. 예. 그래서 한평군에서는 이 우사를 지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이전 지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바로 이렇게 폐업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우리
한평 국립추모공원 이 조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여기서 지금 불가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가하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영광군에서 추모공원을 지금 기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예. 그 바로 옆에 우리 한평군립 추모공원을 조성하면 민원도 없지. 이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뭐 행정도 일사천리지.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불가하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방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업보상 요구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내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계부에 그걸 적극 건의했고 자계부에서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업보상은 실시할 것 같고 폐업보상에 따른 단가 조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농가들이 좀 더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한 단가 선정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국립추모공원도 불가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이나 뭐 시기별 수급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계획 수립부 추진한 계획이라는 가족 행복과의 검토를 과장님. 받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 오고 화장실 올 때 오고 사람 마음이 틀린 거예요. 이 축산과학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리를 잡게 되면 더 이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 한평군과 우리 축산자원개발부가 이렇게 합의를 할 적에 보면은 지금 저기 3조에 나와 있는데 3조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주 지역민 갈등과 지원 대책. 여기 이제 제 4조에 들어가면 4조 이주 지역민 갈등 조정과 지원 대책. 여기에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한평군은 이주 지역민에 대하여 이주 대책 및 생활 안정 대책 그리고 이전 지역 주민에 대한 농업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또 축산과학원은 이에 협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78조를 내다보면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하거나 또 국책사업을 할 때에 법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토지보상법 78조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합의를 할 당시에 한평군과 축산과학원이 이렇게 갑과 을로 나뉘어서 지금 축산과학원에서 해야 될 것을 한평군이 한다고 다 이 합의각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지금 바로잡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게 잘못 해석된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상 협의라든지 이 협의서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시 계획 인가 보시를 최대한 늦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축산과학원에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협상에.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 법에 보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 보상을 할 수가 있다.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근데 전혀 지금 축산과학원에서는 이렇게 우리 한평군과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지하게는 하되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좀 더 확대. 예. 저게 우리 한평군에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저기에서 이주민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요건 완료가 됐고 요것은 상당히 이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분양받는 것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18농가밖에 지금 안 하고 다 지금 거기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해당되는 농가들 18농가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좀 올려보세요. 지금 우리 한평군에서도 이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저거 이자 지원 조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용역한 거 저거 완료했다고요. 용역한 것이 뭔 보탬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 지금 공공 승마시설, 에너지, 테마파크, 축산연구단지 이거 있어봐야 이주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이주민들에게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축산과학원에서 신경을 쓸 일이 없겠죠. 내 집에서 기른 강아지도 주인이 예뻐해야 남들도 이렇게 예뻐해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답변. 아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는 지금 축산과학원에 지금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근데 지금 좀 확대 좀 해보시죠. 지금 가능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을 공동 태양광 부지 제공입니다. 저게 어디냐면 축산과학원에서는 쓰지 못하는 땅, 도로를 내고 옆에 남은 도로 벽면을 지금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주민 공청회 개최, 저건 보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내려보세요. 지금 저 본묘 2장 아무튼 그 주민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불가합니다. 다 불가해요. 딱 하나 있는 게 지금 그 태양광 부지 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런 일반적인 그 땅이 아닌 도로 벽면을 이렇게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축산과학원에서 우리 이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협상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마땅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원만히 이렇게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더 이상의 협상에 진전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최대한 축산과학원 유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은 하나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한 것이 큽니다. 그 주무 과장으로서 뭔가 좀 더 열과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그 13차에 의한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상 협의회 이주민 요구사항에 따라 축산과학원은 그 실시 계획인가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평군 및 주민 동의 후 실시 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 진행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사업 시행자인 축산과학원이 이집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었을 때 군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군수님 승인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 언제까지 이렇게 협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그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여서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은 자신이 그 살던 거주지와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서 안정된 정착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주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민들을 설득하느라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만, 우리 군민만 동분서주하는 것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을 보면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축산과학원과 한평군의 합의각서 제4조 제1호에는 그 반대로 한평군은 이주 지역민에 대하여 이주 대책 및 생활안정 대책 그리고 이전 지역 주민에 대한 농업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에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불합리한 합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시고 또 합의 각서 조항을 근거로 한평군에만 모든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우리 국립축산과학원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자리에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대책에 대해 계속 묻는 것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계대책의 마련이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평생 고향에서 땅을 일구며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분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맹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평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우 육성 관련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소독 지원 사업, 또 우량함소 입식 지원 사업, 먹거리 환풍기 지원 사업, 축산농가 퇴비 관련한 농업 전량 비료화 추진, 수정사 지원 사업 등 이렇게 수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 사육 농가들에 대해 2024년 지원했던 각종 사업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지원 사업입니다. AI 차야단 파악을 위해 가금 농장 축사 지붕에 드론 소독을 지원하는 도 자체 사업으로 현재는 가금 농장만 지원하는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국에 서울 럼프스킨 병이 발생하고 구제염, 브루셀라 같은 질병이 계속해서 발생한 추세로 한우를 포함한 기타 축전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도 지침이 어렵다면 2025년도에는 자체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함소 입식 지원 사업, 먹거리 한풍기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축사 한풍기 지원 사업은 34농가 200개, 사업비 6,400만 원 들여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자동 먹거리 및 한풍 지원 사업은 사업을 확보하여 한우 사육농가에 지원할 계획이고 고능력 암송아지 구입비 지원은 2025년 본 예산에 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여 요청한 상태입니다. 축산농가 퇴비와 관련 농협 전량 비료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비료 생산업체는 15개소이고 가축 분뇨 퇴비를 생산하는 데는 한평농협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축산농가 퇴비를 농협에서 전량 퇴비하는 방안에 대해 한평농협과 합의하였으나 한평농협은 현 시세가 인력으로는 축산농가 퇴비를 모두 처리하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는 마을 단위로 퇴비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마을형 퇴비 저장시를 늘리는 것에 대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을 조성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농업 법인 등을 조직하여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와 퇴비사업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가축 분뇨를 생산, 자연순환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축 분뇨를 고체 연료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할 수 있는 공동 자원화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 인공 수령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설대 도보조 사업으로 10월 기준 현재 사업 대상자 6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청자 11명이나 6명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그 지침에 있는 관내 수정사분들이 고령화되에 따라 전산화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이에 따른 실적 증빙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축 인공수정사 활동지원사업 지침 개정 의견 시 이것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그 드론 소독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것은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 자체 사업을 하세요. 이게 지금 이 소독이 원만히 안 되면 러피 스킨이 발생해서 호미로 막을 그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예, 또 알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퇴비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공 수정사 활동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지금 컴퓨터를 못 오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거의 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사료값이 오르고 한우 가격이 지금 폭락을 해서 지금 한우 농가들이나 이렇게 축산 농가들이 사실은 지금 거의 이렇게 지금 정책 자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 자금 그 내용을 보면 2년 거치 일시 상한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쓰는 분들이 2년 있다가 한꺼번에 그 돈을 이렇게 갚으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데서 또 빚을 또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균등 분할 상한 하게 되면 훨씬 더 농가에 그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 농림부에 주석 건의하고 있으며 더욱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제 우리 한평군의 현실이 지금 개량된 그 소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좀 아래쪽에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량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통 소를 한 마리 도축을 합니다. 도축을 하면 보통 지금 700kg, 800kg, 900kg, 1톤까지 나갑니다. 등급이 있는데 1등급이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1등급 중에서 2 플러스 1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 중에서도 1등급 중에서도 2뿔에서도 9번, 8번, 7번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제 그 등심에 그 들어가 있는 그 미세한 그거 이제 등심 단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9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3등급이 제일 나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개량이 된다면 800kg 기준에서 지용률 60% 잡으면 6, 8, 48, 480kg예요. 그러면 요걸 2만 9등 2 플러스에 9번을 갖고 있다면 22,000원, 23,000원입니다. 그러나 1등급에 1번이면 2만원, 19,000원입니다. 거기에서도 이 갭이 있는데요. 1등급 최고 등급하고 3등급하고 하면 배도 차이가 더 납니다. 보통 1등급 좋은 것은 한 마리에 1,000만 원을 가정했을 때 3등급은 4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이렇게 3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량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송아지를 입식하는데 개량된 암송아지를 입식하는데 예, 지금 1,000만 원을 이렇게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돈 같은 경우는 F1을 농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보존해주는 가격이 50만 원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순정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한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량된 이 모던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계량이 돼 있고 사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 돈을 벌어요. 근데 한우는 아직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그 욕종 농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엄선된 소들이 있어서 모던이 있어서 이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면 축산기술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종축계량협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지금 활용을 합니다. 이 인증된 욕종 농가에서 1+ 이상의 한우 암송아지를 이렇게 수입하게 되면 두당 2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송아지를 사오기 위해서는 지금 우시장에 250만 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가는 암송아지 가격이 그쪽에서 사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650만 원, 7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워서 계량된 송아지를 사오기 힘듭니다. 이래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한평군의 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한평군을 위해서 우리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은 너무 야가다. 예. 최하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1억 정도 세워서 우리 농가들에게 밝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는 한우 계량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공무원으로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제기된 질문과 제안들이 한평군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국민 옆에서 또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이 주고받은 군정 업무와 현안이 군정 발전에 이르기 남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두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한 경미한 사후의 정정은 의장에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한평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